이번 시간에는 집합의 연산법칙입니다. 집합 단원에서 마지막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좀 엄청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암기가 아니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막 2 더하기 2가 얼마야? 라고 물으면 4가 바로 튀어나듯이 정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림 그려서 해결하는 습관을 많이 그리다 보면은 정말 집합에 대한 이론은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이제 몰라서 틀리는 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틀리죠. 그 앞에 나왔던 2차 부등식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조건 제시법에서 주어주는 방법들, 주어지는 것들인데 조건 제시법을 이해 못해서 틀리는 그런 경우는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집합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틀리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일단 집합을 A 집합, B 집합, C 집합을 두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교환 법칙이 나오게 됩니다.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이 나오게 되는데, 교환 법칙은 뭐냐면 이런 걸 교환 법칙이라고 합니다.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A랑 똑같아. 예를 들면 이런 거랑 같죠? 1 더하기 2랑 2 더하기 1은 같아. 요게 교환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거랑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도 같아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법칙이다 무슨 법칙이다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내신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게 나와요. 막 다음에 법칙 중에서 잘못 적용한 법칙은 뭐 그런 거 나와요. 그런 것도 나온 경우가 있으니까 확실히 이게 교환 법칙이다 결합 법칙이다를 알고 가주셔야 돼요. 자,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은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뭐랑 같냐면 A 합집합 B 합집합 C와 같다. 이게 결합 법칙이에요. 그러면 조금만 이제 우리가 다르게 해서 본다고 하면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A 교집합 B 교집합 C와 같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결합 법칙을 우리가 일반적인 숫자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했을 때 1 더하기 2를 하고 더하기 3을 하나, 그 다음에 1 더하기 1 더하기 가로치고 2 더하기 3을 하나, 결합값은 같죠. 그죠? 요게 결합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조금 설명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제가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분배 법칙은 이런 겁니다. A 합집합, 그 다음에 B 교집합 C가 있는데 얘랑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A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실수할까봐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냥 이게 이런 거랑 같습니다. 어떤 거랑 같냐면 만약에 x 플러스 y가 있으면 2x 플러스 2y 이렇게 되는 거랑 뭐 같다는 그런 내용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들이 막상 이제 문제를 풀고 공부하다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확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겠죠. 요거를 먼저 위에 걸 먼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위에 걸 그려야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 같은 거예요. A 합집합, 정말 집합을 그냥 두 개로 줄여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교집합 B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 분배 법칙으로 해서 푸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건데, 저는 이럴 때 추천하는 거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푸는 거를 추천드려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A, B.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일단 A 교집합 B를 보면 A 교집합 B는 이 부분이죠. 지금 색칠한 부분. 그 다음에 이거랑 A 합집합 A. A 합집합 A는 뭐예요? A에다가 A를 더했으니까 그냥 A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랑 A를 더하면은 결국에는 A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A가 돼요. 근데 만약에 분배 법칙으로 푼다. 분배 법칙으로 풀면 이렇게 풀면 되죠. A 합집합 A. 아, 그대로 하는 건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교집합 A 합집합 B. 요걸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A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죠? A라는 거 알았어요. 그럼 이 부분은 A 합집합 B라고 했으니까 A 합집합 B는 요거 전체인데요. 이거 전체와 A의 교집합은 A밖에 없네요. 그죠? 색칠되는 거는. 그래서 요것도 그냥 A가 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좀 편하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그 문과 기준으로 해서 문과 기준 1학년이니까 그 문과 기준이 없겠지만 일단 그냥 1학년 때 기준으로 해서 한 4등급 정도 때 이하의 학생들은 요거 그림을 일부러 귀찮아서 안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부러 안 그리다 보면 결국엔 그게 실력이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하위권 학생들한테 야, 너 왜 안 그려서 해? 라고 하면 처음에 귀찮아서 라고 말하던데 이 전부 다 공통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려서 해보면 실력이 금방금방 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드모르간의 법칙. 말만 들어서는 엄청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나중에는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인지 뭔지도 모르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 합집합 B가 있어요. 근데 가로가 쳐져 있고 여집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얘랑 똑같은 게 뭐니라고 물으면 A 여집합 교집합 B의 교집합이에요. A 여집합의 교집합.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일단 내용이 바뀐 것부터 일단 볼게요. 모양 맞추기입니다. 얘가요 뒤집어져요. 뒤집어졌어요. 그죠? 뒤집어졌어. 그 다음에 C가 다 머리 위에 붙었어. 그게 다예요. 조금만 적용해 볼게요. 나중에 그림으로도 보여줄게요. 자, 또 다르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 전부 다 머리에 C를 달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만 뒤집으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조금만 더 다르게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A 교집합 B의 이렇게 할게요. 요거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얘는 AC에다가 여집합에다가 여집합이 붙어버리면 원래 A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 뒤집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죠? 한 번 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A 여집합 합집합 B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해가 빨리 됩니다. 전체 집합 U, 그 다음에 동글뱅이 A 집합 B 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래요. 그러면 A 합집합 B는 실제로는 이 부분이죠. A 합집합 B는. 그런데 그거의 여집합이래요. 그러면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면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A의 여집합을 한번 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의 여집합은 제가 이 방향으로 사선을 긋겠습니다. A의 여집합은 이 방향으로 사선을 긋을게요. 그 다음 B의 여집합을 제가 이제 이 방향으로 긋겠습니다. B의 여집합을 요거는 안 되는데 요렇게까지 긋을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이 부분 좀 지우고. B가 있으면 요렇게. B의 여집합을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겹치는 부분이, 이게 X자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게 돼요. X자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똑같죠.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은 이렇게 모양이 바뀐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정말 나중에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합집합과 교집합 원소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그냥 편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은 1, 2, 3, 4, 5, 6이었어요. B라는 집합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3, 5, 7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럼 이제 묻습니다. 그 질문에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니? 라고 물어요. N 몇 개니? 라고 물어요. 그러면 정답이 어떻게 나와지냐면 여기 몇 개? 6개. 그 다음에 여기 몇 개? 3개니까 9개요 라고 하는 답이 나올 수가 있고 7개요 라는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정답일까? 7개는 또 왜 7개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한번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벤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 A라고 하는 게 있고 B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B에는 A와 B의 지금 공통적인 걸 보니까 그죠? 3과 5가 있어요. 그 외에는 이제 1, 2, 4, 6이 있고 여기에는 7이 있어요. 그럼 A 합집합 B를 본다라고 하면 개수는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원소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는 총 7개가 있죠. 1, 2, 3, 4, 5, 6, 7 7개가 있잖아요. 7개가 답이에요. 이게 답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중복되는 개수는 빼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중복되는 개수는 빼줘라는 거지. 이게 그 확률 통계에서 나오는 개념이기도 한데 여기서도 배워요. 그래서 확률 통계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처음 본 학생들한테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NA 합집합 B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NA,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 그 다음에 빼줍니다. 공통되는 아이들의 개수를 빼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NA에서 몇 개가 있었냐면 6개가 있었어요. 그죠? 여기서 몇 개 있었습니까? 3개 있었어요. 근데 여기 겹치는 게 몇 개 있었어요? 2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7이 나오죠. 이 공식을 반드시 외워두도록 합니다. 꼭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이렇게만 더 해가지고 군대에 왜 답이 7이냐 그러는 경우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챙겨야 할 부분들을 조금만 더 챙겨볼게요. 이게 확률 통계를 공부했던 학생들이라고 하면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지금 여기서 공부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서 열심히 해두면 확률 통계에서는 수월하다는 얘기겠죠. 거의 겹치는 부분이니까.
n a의 여집합의 개수를 물었어요.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가지고 있는 거에서 그죠? a를 빼버리면 a의 개수를 빼버리면 이게 되겠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전체 집합에 뭐 1, 2, 3, 4가 있었고 a라고 하는 애가 5와 6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의 개수는 몇 개냐면 6개였죠. 개수는. 그런데 a가 몇 개 가지고 있냐면 2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a 바깥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죠?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반대로 한다. 조금만 더 심화돼서 생각하면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거의 개수를 묻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편리한데 꼭 식으로 봐야겠다 싶으면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똑같이. 전체에서 얘를 빼버리면 얘가 아닌 거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또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NA 빼기 B. 이거의 개수를 만약에 묻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때 그림을 그려봤잖아요. 이게 어떤 모양인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A 빼기 B라는 부분이 실제로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었죠. A 빼기 B라는 부분이 실제로는 이 부분이었죠. A 빼기 B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저번에 다 배웠던 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좀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경우 하나 있긴 있는데 이렇게 B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면요.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NA 빼기 B는 NA 빼기 NB입니다. 무슨 소리냐? 이 얘기예요. A가 이렇게 있고 여기 안에 B가 있다라고 치면 그죠? A의 개수에서 그냥 B의 개수를 바로 빼버리는 게 뭐다? 나머지 요 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이 A 합집합 B 합집합 C. 요건 어떻게 계산하니? 라고 물으면 일단은 NA 더하세요. 그 다음에 NB 더하세요. 그 다음에 NC 더하세요. 그 다음에 빼기 이제 빼야 됩니다. 뭘 빼야 되냐면 당연히 A 교집합 B 그 다음에 B랑 C도 교집합이 있겠죠. 그 다음에 A랑 C도 교집합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 빼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면 N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더해주세요. 이게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왜 그래야 돼? 왜 그래야 돼? 이럴 수가 있는데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랑 B랑 C에 대해서 합집합을 다 구해라고 하면은 이런 느낌이죠. A 그다음에 B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늘 그리고 C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들만 다 구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뺐어요. 그러니까 A 더하고 B 더하고 C 더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이렇게 뺐습니다. A랑 B 이렇게 겹치는 부분 뺐고 이 부분 겹치는 거 뺐고 이렇게 겹치는 거 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중복으로 빠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 더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화면을 조금만 줄여볼게요. 예, 이런 식이 되고 이걸 이제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습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부분들이에요. 전부 다가. 그런데 연습이 안 되면 그죠?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연습이 되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 점수가 잘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정말 잘 나오면 좋겠죠. 그런데 저 앞에 부분 조건 제시법이 좀 부실하면 또 문제를 못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마다 조건 제시법에 나오는 개념을 모르겠다. 그러면 기본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집합 단원이 끝났고, 제일 어려운 단원이었던 것 같아요. 집합 단원이. 왜냐면 이론적으로 너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느 정도 외우다 보면 이제 이해가 돼서 자연스럽게 이제 외우지 않더라도 다 써내려갈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이제 명제라고 하는 단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